자, 여러분, 오늘 분석해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잠재적 가치가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 공개, 즉 IPO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오픈 AI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거대한 위기의 거미줄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그야말로 회사의 존망이 걸린 벼랑 끝 시험대 위에 서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이 회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정체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한쪽을 보시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라는 초기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1조 달러 규모의 상업적 거대 기술 기업이라는 현재의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정체성이 지금 아주 거칠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 로드맵입니다. 완벽한 기술적 폭풍부터 머스크 대 올트먼의 재판, 막대한 데이터 센터 비용, 새로운 수익원을 향한 사투, 그리고 모든 것이 걸린 IPO 경주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정 드라마가 어떻게 샌프란시스코의 이사회실 다툼과 직결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완벽한 기술적 폭풍. 사방에서 오픈 AI의 순통을 조이고 있는 엄청난 압박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주식시장 대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세 가지 실존적 위협과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송,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 그리고 2020년 IPO를 앞두고 벌어지는 내부 마찰이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회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머스크 대 올트먼 재판. 이 거대한 빙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기술업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두 남자 사이의 아주 씁쓸하고 공개적인 싸움입니다.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갈등의 씨앗이 명확히 보입니다. 2015년에 이 두 사람은 인류를 위한다며 비영리 단체를 공동 설립했고 머스크는 무려 3,800만 달러를 기부했죠. 하지만 영리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8년 머스크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24년에 제기된 소송이 2026년 연방법원의 거대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과거의 든든한 동지가 이제는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돌변한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배심원단이 보게 될 이 아주 사적이고 감정적인 내부 메시지들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2017년 그렉 브록먼의 일기에는 비영리 타이틀을 빼앗는 건 도덕적으로 파산한 짓이라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어요. 반면 2023년 샘 올트먼의 문자에는 회사가 공격받을 때 정말 뼈저리게 상처받는다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에 섞인 토로가 담겨 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을 넘어선 감정의 드라마입니다. 이 소송이 법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려면 머스크의 소송 전체를 뒷받침하는 아주 오래되고 희귀한 법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울트라 바이러스, 즉 권한을 넘어선다는 뜻의 월권행위 법리인데요. 기업은 원래 정관에 적힌 활동만 해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최첨단 인공지능 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려 19세기에나 쓰이던 낡은 법적 무기를 꺼내든 셈이죠. 자,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아주 공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기가 인류의 수호자라면서 이 사건을 이타주의 대 탐욕의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포장합니다. 반면에 오픈 AI는 이렇게 반박하죠. 머스크가 자기 회사인 xAI가 뒤처지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회방을 놓는 거다 라고요. 어느 쪽이 진짜 속마음이든 간에 결국 이 치열한 억만장자들의 진흙탕 싸움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건 구명의 평범한 배심원들일 겁니다. 세 번째, 막대한 데이터 센터 비용.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치열한 법정 싸움에서 어찌어찌 살아남는다고 쳐도 과연 그들 자신의 재무제표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오고 가는 돈의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예상 수익부터 보시죠. 130억 달러입니다. 그냥 평범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경이로운 성과죠. 근데 잠깐만요. 방금 보신 그 어마어마한 수익조차도 이 숫자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1,000억 달러. 이게 뭔지 아시나요? 향후 4년 동안 예상되는 컴퓨팅 파워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AI 모델을 똑똑하게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내부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주간 활성 사용자 10억 명이라는 목표도 달성 못했고 구글 제미나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챗GPT의 연간 수익 목표도 놓쳤습니다. 최근에 1220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투자를 유치하긴 했지만요. 앞으로 쏟아부어야 할 돈이 무려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목표 미달에 막대한 지출 약속까지 경영진이 밤잠을 설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전 세계적인 AI 열풍의 꼭대기에 서 있는 기업조차 이렇게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새로운 수익원 확보. 그래서 현금이 바닥나는 걸 막기 위해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새로운 방법을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수익 구조 비율을 보시면 상황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비자 구독이 60%, 기업용 기술이 40%를 차지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챗GPT 사용자가 8억 명인데 그중에 실제로 돈을 내고 구독하는 사람은 단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수익 구조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하죠. 이 거대한 재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아주 공격적인 새 전략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무료 버전 챗GPT에 광고를 띄우는 건데요. 샘 올트먼이 예전에 이건 진짜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방법이죠. 심지어 광고 전문가들까지 줄줄이 영입했습니다. 거기다 기업용 도구를 대폭 확장하고 있고 과학계에서 신약을 발견하면 수익을 나누는 이른바 가치 공유 계약 같은 것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 깊숙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구글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든든한 물주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엄청난 자금력을 자랑하는 엔스로픽 같은 거물급 경쟁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특히 엔스로픽 같은 곳은 우리는 광고 같은 거 안 띄웁니다 라며 오픈 AI를 대놓고 저격하기까지 했죠. 다섯 번째, 중대한 IPO 경주.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압박감들이 회사의 최종 목적지를 두고 내부에서 어떻게 펑 하고 터져버리는지 보시죠. 곧 다가올 상장을 앞두고 무한한 야망을 품은 CEO와 아주 깐깐하고 신중해야만 하는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은 당장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에 아주 공격적인 IPO를 밀어붙이고 싶어 하지만 세라 프라이어 CFO는 돈이 부족하다며 내부 통제부터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당연하게도 회사는 이런 불화설에 대해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할까봐 불화설은 완전 터무니없는 소리다. 우리는 컴퓨팅 확보를 위해 매일 완벽하게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라며 공동성명까지 냈죠. 하지만 뭐랄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런 불화설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IPO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위기들은 딱 한 곳에서 정면 충돌합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재판에서 이겨버린다면 법원이 당장 회사를 비영리 구조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해체는 지금 1조 달러의 꿈을 꾸며 추진 중인 IPO 계획을 그 즉시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초강력 뇌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법정과 이사회실에서 이 피 튀기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지금 과연 결함 많고 감정적인 우리 인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진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제하도록 그냥 믿고 맡겨둬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기업 하나의 운명을 넘어서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 궤적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